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서민들이 팍팍해지는 이유가 장사가 안되고 취업이 안돼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에 넘치는 빚에 져서 못 갚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맞습니다. 맞는 말이에요. 사실 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팍팍합니다. 예나 지금 사는 게 힘들고. 근데 왜 서민들은 삶의 살이가 안 나아질까? 나 매번 드는 생각이, 맨날 서민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맨날 공실현되고 맨날 못 살겠다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이런 말을 병째고 달고 사잖아.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하겠죠. 제 댓글만 봐도 그래. 맨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작년에도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전에도 힘들다고 얘기했어. 지겨워. 예, 이 얘기 들으면 찔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. 많이 있어요. 예, 너 얘기하는 겁니다. 너. 솔직히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. 근데 저는 팍팍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서민들, 보통 사람들은요,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뭔가 되는 줄 압니다. 메타인지를 못합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인지 못해요. 서민들은 보통 사람인데 그 보통 사람들은 사실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. 생각해봐. 서민들이 그 서민 단계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자본이 쌓이려면 돈을 모아야 되지 않나요, 여러분? 근데 돈을 못 모아요. 예나 지금의 서민들은 돈을 못 모아. 점점 돈을 더 못 모으고 있어. 그리고 옛날 서민들은 그래도 아껴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준산성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보이죠.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라고 한다기보다는 국가의 문제, 사회의 문제로 돌리죠. 예. 제가 봤던 서민들의 모습은 메타인지 못하고 항상 남 탓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불만이 많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. 개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장사가 안 되고 취업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장사는 원래 안 돼. 근데 서민들이 자영업 많이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 문제예요. 여러분들 자영업자 절대 다수가 서민들이에요. 보통 사람들. 근데 그런 서민들이 자영업을 많이 합니다.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.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끝나요. 잘못되면 골로 간다고. 나 솔직히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에 형편이 안 좋은데 자영업 하는 것도 좀 문제 있다 생각하거든요. 대출 받아서.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. 뭐 직장 못 구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.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좀 무조건 맞다고 판단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일은 할 수 있어요. 일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일이 없겠죠. 뭐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요.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발품 팔고 이것저것 있잖아요.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일은 있어요. 전 개인적으로 옛날보다 지금 오히려 일 구하기 더 좋은 세상에 생각합니다. 지금은 그리고 가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어. 대신에 좀 몸을 써야겠죠.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싫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자영업 몰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취업이 안 된다. 물론 좋은 곳에 취업은 안 되겠죠. 그럼 좋지 않은 곳에 일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어떻게 사람들이 다 대기업만 가고 유명한 기업만 갑니까? 그런 기업들은 항상 양질의 일꾼들을 원하는데 뭐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니잖아요. 그럼 내 현실에 맞춰가지고 좀 처우가 안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일을 해야죠.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넘치는 빚을 져가지고. 맞습니다. 그 대출 같은 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. 대출에 대해 관대합니다. 뭐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지, 빚질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출을 쉽게 접근하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, 여러분? 잘 찾아보면 있겠죠.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대출을 많이 받은 나라보다 대출을 적게 받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. 대다수일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합니다.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
좀 제가 보면 좀 성찰이 없는 것 같아 이게. 예나 지금이나 대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없는 사람들이. 특히나 요즘엔 대출을 더 우습게 생각하지. 왜냐? 안 갚으면 어차피 나 회생하면 그만이니까. 뭐 총 못 갚으면 파산이 나지. 이런 말이 쉽게 한 시대지 않습니까? 더 빚 갚은 분들이 양심이 없어지고 있잖아요. 대출을 받는 분들이 점점 뭔가 빚을 갚으려는 어떤 그런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진 사람들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죠 이게. 잘 들으세요. 앞으로 다중채무자는 그 신문 자체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는 돈을 못 모읍니다. 뭐 빚이 지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못 모아요. 돈을 버는데 왜 못 모을까? 간단합니다. 버는 것 대비 쓰는 게 많아가지고. 근데 자신들은 그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많이 쓰는 거 맞아요. 생각해봐요. 일반 보통 사람이 뭐 버는 게 300이야. 그러면 내가 여기보다 형편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안 써야 됩니다. 안 쓰고 모아야 돼. 간단하죠. 근데 이걸 못해요. 이렇게 얘기해. 왜 서민들은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?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? 저희는 뭐 여행도 가면 안 됩니까? 저희는 차도 끌면 안 됩니까? 끌면 안 되죠. 돈 모으려면.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.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지 않는 것 같아, 서민들이. 옛날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네, 고맙습니다.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억척스럽게 모았단 말이야. 우리 부모님 세대. 그때는 어릴 때 막 이제 좋은 집 이사 가려고 돈을 벌어도 이제 일부러 새 옷 같은 거 안 입고요. 뭐 옷 물려 입고 반찬도 이제 막 옆집에 이제 뭐 김장 같은 거 하면 좀 몇 폭이 없고 그러면서 반찬값이나 이제 뭐 생활비 같은 거 많이 줄였어요. 일반 보통 사람들이.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요.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. 자신들은 뭐 그냥 보통 쓴 만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통에 쓰는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생각해보세요. 내가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환경이 좋으려면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돈이 모여야 뭐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월세 전세로 가든지 전세에서 매매로 가든지 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월세를 살던 분들이 계속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이게.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냥 평생 월세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1인 가구 중에. 왜냐면 돈 모이는 게 없으니까.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요 이게?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. 보통 사람은 많이 쓰면 안 됩니다.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.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. 이거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질의 어떤 그런 경제적 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질 뿐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. 항상 있잖아요. 내가 인생에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게 있어. 나이 먹어도. 그럼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원인 해결을 하고 다른 나은 이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. 그런 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빚을 안 갚아본 사람들이 비토하고 할부로 차 사고 하는 거지. 빚을 갚아본 사람은 절대로 저런 짓 안 합니다. 대출 받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합니다. 빚을 갚아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비싼 차 안 삽니다. 돈 아까워요. 적당하게 만족하며 살죠. 그리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죠. 통장에 쌓이는 돈이 자신감이고 힘이거든요. 옷 비싼 거 안 입어도 아무도 뭘 안 합니다. 알뜰폰, 중고차, 안 비싼 옷, 부모님이 말하는 모든 것. 그냥 제 삶을 말하는 것 같아서 자주 듣게 되네요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. 빚을 안 갚아온 사람들이 비토하고 할부로 차 사고 하는 거. 실제로도 너무 많죠.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. 한 번도 대출을 갚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차를 올할부로 사. 한 번도 카드 할부금 제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.
근데 자신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나라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. 아는 게 없으니까 막상 겪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, 이게. 애초에 대한민국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벗어났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왜 미디어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수억 대 빚을 갚고 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들 이런 거 보이잖아. 근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애초에 그런 막대한 빚을 지고 갚는 사람은 소수입니다. 소수. 소수예요. 왜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보여주는지 아십니까? 한국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원하거든. 기적. 위기의 상황에서 기적으로 탑하는 거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기적은 극소수예요. 극소수. 얼마 안 됩니다. 개나 소나 기적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면 엄청난 채무를 지은 절대다수는 못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계속 빚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요. 다 갚지도 못하고. 앞으로 그런 사람 더 늘겠죠. 빚을 많이 졌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늘겠죠. 우리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볼까? 정상이라 볼까? 아니면 비정상이라 볼까요? 비정상이라 보겠죠. 그래서 잘 들으세요. 애초에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. 가중이 많이 없다. 그러면 뭔가 할부나 대출 같은 걸로 사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.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적당히 만족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. 언제까지 입 벌리고 살 겁니까?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까짓 거 뭐 좋은 차 몬다고 좋은 스마트폰 쓴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내 본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좋은 차 몬다고 내가 기본적인 보통 사나이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인간은요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깜냥과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. 그걸 모르면요, 사는 게 내내 고통스럽고 나이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. 여러분 부디 그러지 마세요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